ODF에 대해서 소개를 할 리브레오피스 한국어 사용자 모임의 성대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가지고 면책당 이야기할 건데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오늘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스폰서를 있긴 한데 이거는 스폰서의 의견하고도 다르고요. 제 발표장에 대한 모든 책은 이제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발표이기 때문에요. 발표하는 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옵차는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 그 다음에 리브레오피스 소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서 표준하고 해외 ODF 채택 사례하고 리브레오피스 한국어팀 소개 및 이제 올해 12월 달에 열린 리브레오피스 아시아 컨퍼런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끝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고요. 저는 성대현이라고요. 저는 오픈소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 리브레오피스 한국어 팀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아가지고 활동은 많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KD나 그놈 등 여러 자유 오픈소스 프리 리브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독일의 이제 비영리 단체인 더 도큐먼트 파운데이션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아시아 오거니제이션 커미티도 활동하고 있고 그노아 파운데이션 멤버십으로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증샷을 찍어놨고요. 예. 또 도큐먼트 파운데이션의 도큐먼트 재단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분투 한국 20주년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축하하고요. 제가 우분투를 처음 하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 2005년도거든요. 우분투 코리아 첫 세미나 참석한 2005년도 생각이 나긴 하네요. 예. 그때는 내가 발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20년이 지나서 발표하게 돼서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를 언제부터 사용했냐면은 2004년도 말부터 맨드레이크 리눅스를 사용했고요. 2005년도 20년 전에 2005년도에 우분투 리눅스 백퍼판을 접했는데요. 그때 처음 접한 게 우분투 5.04 홀이 이제 해치버그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우분투 캐노니컬에서 CD를 공짜로 나눠주던 시절에는 CD를 수집하던 경험이 있고요. 한 2010년까지 이제 모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20년 전에 우분투 첫 세미나 때에는 프리비스랑 같이 했었는데 이거 첫 세미나 자료도 이제 사진 인증사도 찍어놨고요. 이거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리브레오피스는 없었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오픈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사가 이제 오라클이 선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꼬이면서 이제 10년 전부터 리브레오피스가 한 2010년도쯤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DF 오픈 도큐먼트 포맷 20주년도 축하하고요. 2005년도 5월 1일 날에 오픈 도큐먼트 포맷이 이제 오아시스 표준으로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인 2006년도에 ISIC 표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탈리아 비그노니아는 그러니까 리브레오피스 활동하시는 분께서 이런 축하 관련한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리브레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리브레오피스는 모든 기능을 갖춘 이제 프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피스 제품 모음이고요. 원래는 오픈오피스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오라클의 이제 영향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리브레오피스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포크를 한 다음에 계속 만들고 있는 가장 오픈소스 오피스 관련한 프로젝트이고요. 전 세계 대략 25억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독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 더 도큐먼트 파운데이션, 우리말로 하면 도큐먼트 재단을 할지 이제 문서 재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도큐먼트 재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리눅스, 윈도우즈, 맥 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라이센스는 듀얼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 버전 2하고 LGPL 버전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브레오피스에서 MS 워드나 이제 한글처럼 쓸 수 있는 라이터라는 건데 예전에 제가 스크린샷 쓴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워드를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버그를 찾는데 썼던 스크린샷을 제가 그대로 가져가지고 버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캘크라는 것, 리브레오피스 이제 엑셀과 MS의 오피스의 엑셀과 같은 캘크라는 것도 있거든요. 캘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SL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캘크에서 가전자 관련한 버그가 있는 걸 제가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버그를 찾아가지고 제가 컨트리뷰션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찍었던 캡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레스로 해가지고 리브레오피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 잔표 만든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피스 사용하듯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할 건데요. 좀 빠르게 좀 진행한 것 같네요. 표준 같은 경우는 ISO, IEC 표준에 이제 스탠다드제이션 앤드 릴레이티드 액티비티스 이제 제너럴 보컬러빌리티 해가지고 용어 정리한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간략하게 번역을 하면은 합의에 의해 수립되고 공인 인정된 기관에서 승인된 문서로서 이제 주어진 맥락에서 최적의 질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 그 결과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고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표준은 과학기술 및 경험에 통합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최적의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이익을 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승인된 표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DF라고 하는 오픈 도큐멘트 포맷이라고 했고요. 2006년도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MS 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OS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 오픈 SML 파일 포맷이라는 건데, 이것도 국제 표준 중에 하나이며 2008년도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리브레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ODF나 MS사에서 이제 표준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OSML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예, 한국은 문서 표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DF, 의회도 ODF를 2007년도에 최초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문서 표준으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ODF를 참고를 해가지고 OWPML이라는 것도 이제 문서 표준으로 이제 2011년도에 최초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기술 도큐멘트 양식으로 ODF 1.0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즘 나오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워드 문서들이 확장자가 4개로 되어 있거든요. HWPS를 해가지고 이 G8 SML 기반인데 G8로 압축이 된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여기 이제 이런 개방형 워드 프로세스 마크업 언어 문서 구조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서 표준의 현실 같은 경우는 ODF가 표준이긴 한데 표준처럼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한번 찾아봤으니 올해 이제 정부 부처에 대해서 지금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많은 부처들이 이제 SWP 대신에 HWPS로 이제 문서 파일을 저장하고 공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HWPS하고 ODT가 이제 오픈 ODF의 이제 워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워드 하정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거 두 가지로 다운로드하는 선택사항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문서 양식은 아직도 HWP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OWPML 기반의 SWPS도 아닌 바이너리 파일 형태의 HW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외국인한테 왜 HWP로 이제 문서를 작성해야 되냐 하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한글과 이제 뭔가 어딘가에 압박을 받았는지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이제 2021년 4월 15일부터 HWP 대신 HWPX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HWP하고 HWPS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HWP 포맷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HWPML이라는 것도 있고요. SML 기반의 문서 표준인데 제가 이거는 첫 번째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옛날에 쓰고 있는 HWP 버전 3가 있거든요. 이거는 리브레오피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문서 포맷은 이 포맷에 대한 합정자는 이제
1997년도에 나온 포맷이고요. 거의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SWP는 5.0 버전 5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2010년도 7월 달에 출시된 확장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아까 이제 전부의 이제 KS 표준, 전부 국가 표준으로 지르는데 OWPML 같은 경우는 HWPML 기준으로 이제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전부 표준으로 되어 있고 이거 2010년도에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전부 국가 표준 이제 KSX 6101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등록이 됐다 합니다. HWPS 같은 경우도 이거를 OWPML에서 이제 확장돼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이거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이제 HWP 프로그램에서 설치할 때 이제 이걸로 HWP 대신에 HWPS로 쓰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에서 이제 한글 표준 문서 HWPS로 이제 변경하라는 걸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글과 컴퓨터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HWP하고 OWPML 형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소개하고 그다음에 HWPS 포맷 구조 살펴보기 및 공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WP 포맷이 문제가 많은 게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를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안 프로그램에서 클램 에이블이라고 오픈소스로 된 월웨어 탐지 소프트웨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서도 한글 문서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한다면서 글을 쓴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HWP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품을 구매해가지고 진짜 전품 구매해서 제가 한번 파일을 어떻게 전환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 2022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원하고 있는 한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SWP하고 SWPS하고 OWPML 이런 MS 워드 문서하고 ODF 그다음에 한글 문서 옛날 3.0 버전 3에 있는 거하고 CSV 등 여러 확장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HWP 3.0은 바이너리 파일, 생자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리브레오피스에서는 HWP 3.0 파일 조회가 이제 가능하고요. 합니다. 이게 한 1997년 그때 나왔던 확장자에서 쓰던 기능이기 때문에 리브레오피스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버그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보여줄만 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한자 관련해서는 깨지고 있고 지금 한글은 그래도 한글하고 영문은 제대로 표기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HWP 5.0 같은 경우는 얘도 보면은 바이너리 파일인데 zip 파일 안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디집으로 압축을 이제 열어보면은 HWP 5.0 현재 쓰고 있는 한글 파일에 대해서 반디집으로 열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 정보를 읽으려면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읽으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기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바이너리 파일인데 zip 파일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DF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부 표준으로도 세팅된 이제 개방형 표준 포맷이고요. 특정 공고부채나 제품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문서 파일에 접근 가능하고 편집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술 표준이나 도구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달에 오아시스하고 2006년도 5월달에 ISO IEC 개방형 표준 문서 형식으로 승인됐고요. 누구든지 이제 오픈 포맷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고 상호 응용성 해가지고 오퍼레이블이 해가지고 이종 플랫폼이 달라도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맥 등등의 이제 이기종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립성으로는 그 벤더의 자유롭게 이제 ODF를 이제 MS 워드에서 ODF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글에서도 HWP에서도 ODF 저장할 수 있고 리브레오피스 등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ODF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 벤더의 자유롭게 이제 잘 쓸 수 있고요. 이게 ODF가 이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요. 콘텐츠가 만약에 뭔가 벤더가 장난질을 쳐도 용구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은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상호 응용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ODF는 상호 응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벤더가 이제 벤더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볼 수가 있지만은 딱 한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ODF는 MS 워드라든가 리브레오피스라든가 한글에서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가 아니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편집 프로그램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호 응용성이 좋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ODF의 파일 타입 이용은 ODT라는 핫전자의 문서, 그 다음에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핫전자의 ODS라는 것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그 ODP라는 핫전자, 그 다음에 벡터 그래픽과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는 ODG, 그 다음에 수학 공식 포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하고 있는 ODF 등 핫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DF는 이제 마일스톤이 버전 1.0부터 1.3까지 나와 있고 1.4는 지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은 이런 식으로 초기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컴퓨터의 워드라든가 MS 오피스도 대략 1.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1.1, 1.2, 1.3 이런 식으로 2006년도, 2022년, 2015년, 2020년 등 점점 이제 문서에 대한 포맷에 대한 표준이 점점 개발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DF는 OMS를 만든 MS사에서 오피스에서 ODF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제 MS사의 테크 블로그, 테크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시면은 그 오피스가 이제 오픈 도큐멘트 포맷 1.3을 지원하고 하고 MS365 앱에서도 오픈 도큐멘트 포맷 1.4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ODF 테크니컬 커뮤니티에 주 활동 회원들 보면은 원래는 알로 트로피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도큐멘트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회원인데 그 콜라보라가 알로 트로피아 합병해가지고 콜라보라 MS TDF 회원분들이 이제 기술의 거기 문서 표준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이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에 했던 리브레오피스 컨퍼런스 그 토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일단 혹시 제가 PDF나 이제 슬라이드 스피커 덱으로 다 링크로 제가 공유를 그 우분투 사이트에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DF는 파일 구조는 XML 기반의 파일 포맷 사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XML로 이제 파일로 이제 저장한 다음에 파일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z파일로 이제 패키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집으로 ODT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안녕하세요,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도 여기 저장할 때는 z파일 안에 이렇게 콘텐츠, 매니페스트, 메타 XML, 마인 타입, 세팅스 XML, 스타일스 XML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붙어가지고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ODF 같은 경우는 제가 한글 컴퓨터 2024도 사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열어보면은 저 제대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MS 워드 2019에서도 열어보면은 똑같이 제대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제 XML 파일 어떻게 저장하는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그 SWP 이제 2022에서 똑같은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콘텐츠 XML로 이제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XML 형식으로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헬로 월드, 곤니치와 한글과 한자. 이거 리브레오피스 25.8 버전 올해 이제 이번 달에 나올 베타 RC 버전에 대해서도 이제 열어봐도 거기 작성한 다음에 열어봐도 이런 식으로 XML로 이제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WP 2024년도에도 그렇고
MS 워드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열어봤을 때, 그 다음에 오피스 365에서도 저장하고 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XML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까지 않고도 이제 지파를 풀어서 파일을 읽어보면은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해가지고 머신이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ODF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에 SWP는 ODF 1.0을 지원하고 있는데 리브레오피스는 ODF 1.4까지 이제 1.4 아직 재정적인 건데 이거 지금 표준화가 진행 중인 거는 이제 저장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캡처해가지고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인 경우는 두 번째 줄에서 1.0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1.4의 경우는 매니페스트 버전 1.4라고 이제 정의 표기해가지고 1.4 ODF 1.4라는 걸 제가 여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성에서는 어떤 게 있더라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OSML 같은 경우는 MS4에서 만든 문서 표준이고요. 파일 구조도 ODF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XML 기반의 파일 포맷 사양이고요. G파일로 패키징 해가지고 만약에 DOCX 같은 게 합성자를 열었을 때 있잖아요. DOCX 파일을 열었을 때 반드시브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열리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에 대한 것도 다음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워드의 슬래시 document.xml 파일에 위치해 있고요. 만약에 워드 파일도 이제 뭐 파이썬이라든가 뭐 C샵이라든가 자바 같은 걸로 이제 뷰어 없이 보려면은 파일 내용만 보려면 다음에 이제 XML G파일로 된 걸 XML 열어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OWPML 같은 경우는 이게 2011년도 12월 30일에 제도된 한국 표준이라 하고요. 이제 대한민국 문서 표준으로 채택된 OD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규격을 보고 있거든요. 이 파일 구조도 XML 기반의 파일 포맷이고요. 이것도 G파일로 패키징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 구조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도 SWPS하고 흡사합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동일하다 했는데 동일한지는 제가 좀 많이 구조를 조사를 많이 안 해봤는데 여기에 캡처 있는 것처럼 또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서 포맷 사용 같은 경우는 많은 부처에서는 이제는 SWPS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SWPS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몇몇 공공기관은 아직도 SWP를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링크에 있는 국립국어원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은 SWP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SWPS하고 ODT, ODF 규격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할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SWPS하고 ODT 다운로드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도 전문 공공기관에서는 SWP의 PDF만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필기 시험을 본다고 이제 찾아왔을 때 이 다운로드 받은 거 보면은 SWP하고 PDF 두 가지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문단 퇴직연금 사이트 또 보면은 여기 이런 것 같이 SWP하고 PDF 파일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걸 확인했고요. 그 바이너리 파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선 코드를 주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현재 SWP 같은 경우는 구조가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앞선 코드 집어넣으면은 꼼짝없이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머리에 감염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편집은 SWP로만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SWP만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라든가 SWP 모든 이제 ODF로 저장하는 선택 사항이 존재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 표준인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 항상 의심이 궁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WP는 오픈소스가 아닌 보통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외국인한테도 이제 SWP를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라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도 SWP를 구입하지 못하면은 서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표준은 ODF하고 WPML인데 ODF를 왜 사용하지 않을 건가? 왜냐하면은
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AI가 학습하려면은 zip 파일, SML 파일을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바이너리 파일을 항상 뭐 계속 까보면서 하다 보면은 뭐 아슨코드라든가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있는데도 처리 속도가 문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DF를 사용하면은 그 뭐랄까 제 외국인과 제 외국민도 부채 표준의 음성 포맷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KD 아카데미 2018년도 키노트 보면은 댄 빌레 헬트라는 분께서 뭐 북한의 그러니까 인권 관련한 운동 하는데 매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해 가지고 어떤 어디 뭐냐 저기 수용소 위치를 저장하고 이제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인데 문제가 한국 인용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기 글꼴도 마찬가지고 은행 트랜지션도 문제고 그다음 한글 워드 프로세스 문제가 있는데 오픈소스 리눅스 상에서는 워드를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SRP 파일을 못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스레드를 보니까 SWP는 공무원 사회의 뭐 최후의 낙공강 방어막이라는데 이게 사실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쓴 거 보면은 SWP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ODF는 독일하고 덴마크 등 유럽에서 많이 채택해가지고 MS 오피스에서 ODF로 옮기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제 진행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우분투 거기 사이트에서 제가 PDF하고 그 스피커 덱에 슬라이드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거 궁금한 사항은 여기 링크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ODF 사용하는 나라는 뭐 타이완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도 ODT라 합장자를 해가지고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이런 문서 양식을 채워가지고 쓸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리브레오피스는 컨트리뷰션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에스크 리브레오피스의 질의응답이나 버그질날 보고라든가 마스토돈이라든가 블루스카이라든가 트위터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UI 번역 코드 컨트리뷰션 안내문서 작성이나 번역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리브레오피스 도큐멘트 재단에서는 5월이나 11월 달에 컨트리뷰션 하면 스티커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받아놨고요. 이거 리브레오피스 한국어 팀은 지금 제가 페이스북하고 디스코드 링크를 걸어놨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12월 달인 12월 13일하고 14일에 리브레오피스 아시아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열리는 장소가 일본 도쿄 이다바시 그랜드볼룸에 있는 IIAJ 인터넷 이니시티브 이제 재팬 본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될 예정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는 이게 리브레오피스 관련한 링크는 다음 것 같고요. 이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제 딱 2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민원 같은 거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 이제 넣어보려고요. 제가 좀 공사담당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넣어볼까 합니다. ODF가 왜 표준인데도 왜 표준으로 쓰지 않는가요? 하면서 청원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넣어보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